유동부채의 매입 채무의 연습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7월 1일부터 매입처 우일 상사에서 상품 400만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줬는데요. 차변에 상품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상품 집어넣고 400 돈을 주는데 현금으로 150 줬고요. 현금으로 150 빼고 나머지는 외상이래요.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채무니까 거래처 거래야 되겠고요. 우일 요 이제 앞전 화면하고 약간 달라졌죠. 제가 강의하는 도중에 프로그램 업데이트 돼가지고 요쪽 자리가 조금 아이콘들이 변경된 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7월 2일자 볼게요. 진인상사에서 상품 350만원을 사옵니다. 차변에 상품 350 돈을 주는데 150은 현금, 대변에 현금으로 150 그리고 7월 1일에 지급한 계약금을 차감한 나머지는 다음 달에. 그럼 이제 7월 1일 날 지급한 계약금을 찾아봐야 되겠죠. 여기 같은 달이니까 이렇게 올라가 보면 7월 1일 날 또는 뭐 월이 바뀌었으면 앞전 달에 찾아가지고 가서 35만 원의 계약금을 줬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 처리되어 있으니까 선급금 진위상사를 걸어서 빼고 35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달 외상이죠. 외상 매입금 진위상사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서삼상사에서 판매용 의류를 사옵니다. 판매용 의류란 얘기는 상품이란 얘기고요. 90만원. 돈을 주는데 50은 소유하고 있던 우일상사 발행의 약소금을 배수양도 한대요. 받으름을 빼시면 되겠죠. 우일 걸어서. 금액은 50만원짜리 배수양도 하고 잔액은 외상 매입금 거래처가 우일이 아니죠. 서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네 번째, 무사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 280만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합니다. 외상 매입금 생기는 거 봤으니까 없애려면 차변으로 빼야 되겠죠. 외상 매입금 무사를 걸어서 빼고 280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나의 당좌 예금 통장에서 줄어들겠네요. 다섯 번째, 광호상사의 외상 매입금 6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온라인 송금하는데 송금 수수료가 같이 나갑니다. 외상 매입금 없앨게요. 광호 금액 600 그런데 통장에서 보통예금에서 나가는데 이것만 나가는 게 아니라 송금 수수료가 2,000원이 합쳐서 나가니까 6002 플러스 누르시고 차변에다가 송금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여섯 번째, 매입처 청육상사의 외상 매입금 400만원을 다음과 같이 결제합니다. 외상 매입금 없애면 되겠죠. 거래처는 여섯 번째 회사 400 돈을 주는데 100만원은 매출처 우일상사에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을 지급하고 배제양도 한다는 얘기네요. 배제양도 우일 거 걸어서 100만원 주고 잔액은 당좌 수표니까 당좌 예금의 감소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처칠상사로부터 상품 3,000개 단가 5,000원씩 사왔고 대금은 500만원은 약소금 잔액은 외상. 자, 일단 상품 집어넣을게요. 상품 5, 3, 15 플러스 돈 주는데 500은 약소금을 직접 발행했죠. 지급어음이라고 하고 거래처는 처칠이라고 걸어주시고 금액은 500 그리고 잔액은 외상 매입금 똑같이 플러스 키 누르고 이렇게 복사 받으시면 됩니다. 또는 숫자로 직접 입력하셔도 되겠고 여덟 번째, 용팔 상사에서 상품 100만원을 1000만원을 구입합니다. 대금은 7월 2일 지급한 계약금을 빼고 7월 2일 날 계약금 준 적 있다는 얘기네요. 이 선급금. 그러면 전표를 쭉 뒤져가지고 이렇게 7월 2일 날 선급금이 100만원 있다는 걸 확인하시고 7월 8일 날 상품을 사왔대죠. 상품 1000만원짜리. 그런데 7월 2일 날 지급한 계약금 선급금 용팔
100만 원이라는 거 확인했고, 잔액은 약소금을 발행합니다. 지급음 용팔. 그리고 끝내려고 봤는데 당점 부담의 운반비를 현금으로 줘요. 내가 지금 사오는 상황에서 운반비가 들으면 자산의 원가에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5만 원을 더해줘야 되겠네요. 10050 플러스. 그리고 쭉 내려가서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해서 한 점표가 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영구상사의 7월 8일까지 거래분에 대한 외상매입금 잔액 150만 원에 대해서 약소금을 발행했대요. 외상매입금을 갚겠다는 얘기네요. 외상매입금 영구 금액은 150. 그리고 어음 발행했죠. 지급어음 플러스 키 누르고 복사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현 방식이 약간 다르죠. 여기 금액을 보시면 그냥 15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표시된 거는 실제 시험에서 이 데이터, 이 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숫자를. 그러면 7월 8일까지 외상매입금 영구상사께 얼마인지를 자기가 찾아야 돼요. 우린 지금 데이터가 맞지 않으니까 일단 상황이 그렇다는 것만 이해하시고, 일단은 찾으려면 거래처 원장에 가서 날짜는 7월 8일까지니까 7월 8일까지 하고 외상매입금 이렇게 치고 거래처가 09였죠. 09 이렇게 치면 숫자가 일치하지 않겠지만 그때 잔액이 여기에 잔액이 여기가 09는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가 이제 영구상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찾았더니 잔액이 150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이제 직접 찾아야 되는 방식을 교재에서는 숫자를 이런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뜻이네요. 이제 뒤에 장부조회 배우시면 찾는 방법도 아실 거니까 일단 그런 뜻이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를 직접 알려주는 방법도 있고 외상매입금 잔액을 장부조회할 줄 아니까 찾아서 없애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10번째, 매입처 열공상사에 발행된 약속어음이 만기가 돼서 당사의 거래은행의 당좌예금 계좌에서 결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어음 만기 결제해줬다는 얘기네요. 지급어음을 없애고요. 열공상사 금액 30만원짜리 부채 없애고 돈은 당좌예금 계좌에서 빠져나갑니다. 열한 번째, 무일상사 외상매입대금으로 발행해준 약속어음이 외상매입대금으로 발행해준 약속어음이라는 얘기는 지급어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어음과 교환으로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지급어음을 현금으로 결제한다는 얘기네요. 5일 금액 100만원짜리 부채 없애고 현금 주시고 단기차입금하고 미지급금의 연소문제 실기를 풀이하도록 할게요. 날짜는 8월 1일자 5일 상사에서 450만원을 차입하는데 즉시 당좌예금 계좌 입금이 된대요. 상환 기간은 내년 4월달이죠. 단기 차입금이네요. 자, 당좌예금 통장에 돈을 먼저 넣을 수도 있겠고 부채를 먼저 만들 수도 있겠고 단기 차입금 거래처 것이고 채무니까. 두 번째, 신한은행으로부터 3천만원을 차입해 옵니다. 차입금 중에 저당권 설정 수수료 10만원이 빠지고 들어오네요. 보통예금 통장으로. 계산하기 편한 단기 차입금을 먼저 만들게요. 신한은행 3천만원. 근데 돈이 다 안 들어오고 저당권 설정 수수료가 빠지죠. 수수료 비용 처리하고 나머지만 보통예금 통장에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서삼상사로부터 원금 1,000만원을 2개월 동안 차입하고 선이자 14만원이 빠지고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옵니다. 선이자는 비용으로 처리하십시오 돼 있네. 돈 1,000만원을 빌리는데 다 들어오지 않고 이자가 빠지고 들어오니까 대변에 일단 단기 차입금은 1,000만원이고
다 들어오지 않고 선이자를 빼니까 이자 비용이라고 먼저 처리하라는 얘기죠. 비용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14만원. 나머지가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오네요. 그럼 이제 만기 때는 원금만 갚으시면 되겠죠. 네 번째, 모사상사의 단기 차입금 중 일부인 500만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계좌 이체합니다. 단기 차입금 갚는다는 얘기예요. 부채 없앨게요. 무사 금액 500을 갚고 보는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가고 이제 단기 차입금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광호 상사로부터 5월 3일 차입한 차입금 500과 이자 10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합니다. 5월 3일에 차입을 했을 때 차입금이라고 잡혀 있어야 될 텐데 이게 단기 차입금인지 장기 차입금인지 모르니까 그때라면 이제 5월 달에 가서 장부를 찾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실제 시험이라면 여기 데이터를 깔아놨는지 한번 봅시다. 5월 구체적인 날짜 치고 들어가면 5월 3일 날 서삼 상사한테 돈을 빌렸는데 전표가 5월 3일 여기 들어있네요. 단기 차입금으로 입력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8월 달에 다시 가서 지우시고 8월 5일 날 단기 차입금을 갚아요. 광호 그 다음에 502라고 돼 있었고 이걸 갚는데 이자와 같이 나가죠. 차변에 이자 비용을 같이 먼저 잡을게요. 이자 비용 10만원과 함께 돈이 현금으로 나갑니다. 여섯 번째 12월 31일이네요. 12월 달로 갈게요. 12월 31일자 신한은행의 보통예금은 마이너스 통장이라 12월 30일 현재 보통예금 잔액이 마이너스 280인데 단기 차입금 계정으로 대체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네. 보통은 보통예금이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잔액이 있으니까 빼냈을 텐데 여기가 이제 없는데 마이너스를 써가지고 계속 이쪽 마이너스가 난 거야. 보통예금이. 보통예금을 제로로 만들려면 보통예금을 왼쪽에다가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난 만큼. 그리고 이게 차입금이다 이런 얘기예요. 얘가 있어야 뺄 텐데 있는 거 다 빼고 계속 빼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마이너스를 없애주려면 여기다 보통예금을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차변에 보통예금을 마이너스 난 만큼 2800 플러스를 넣어주면 보통예금 잔액은 0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단기 차입금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한은행 일곱 번째 문제 볼게요. 이제 미지급금에 대한 얘기네요. 사무실에 온풍기를 77만원에 사옵니다. 이런 걸 비품이라고 합니다. 77만원. 돈을 줘야 될 텐데 7만원은 현금으로 줬고 이게 아니지. 대변에 현금으로 7만원 주고 나머지는 신용카드, 삼성카드로 결제했어요. 당장 돈이 나가는 게 아니죠. 카드사에서는 돈을 주겠지만 나한테는 다음 달에 카드 대금이 나갈 거야. 상거래가 아니죠. 미지급금하고 삼성카드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 8월 31일 날 8월분 종업원 급여가 500만원이 미지급됐어요. 급여 지급일은 8월 말이에요. 8월 말이 됐는데 돈을 못 줬다고 해서 회계 처리 안 하는 거 아니죠. 차변에 급여라고 잡습니다. 복사 받은 이름 지울게요. 보기 싫으니까. 500 그리고 줘야 되는데 못 줬잖아요.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이 거래처는 직원들이 여러 명이니까 한 명만 줬으면 안 줬으면 한 명 걸면 되는데 여러 명이니까 거래처는 걸 수가 없고. 아홉 번째 문제 볼게요. 추석 선물로 홍삼 세트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구입해가지고 60만원은 본사 격리부 직원한테 주고 나머지 40은 접대를 위해서 거래처 직원한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복리후생비고 하나는 접대비라는 얘기네요. 차변에 복리후생비 800번대만 쓰시면 되겠고요. 60만원 그리고 800번대의 접대비 40만원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죠. 미지급금 삼성카드. 열 번째, 업무용 승용차에 경유를 주입하고 카드로 결제했어요. 차변에 차에다 기름 넣었죠. 차량 유지비 금액은 5만원. 대변에 카드 결제했죠. 미지급금 99600 삼성카드. 11번, 우일 상사로부터 상품을 포장하는 데 사용할 소모품을 사왔고 약소금을 발행했어요. 소모품을 사오면 자산으로 처리하면 소모품, 비용으로 처리하면 소모품 B인데 소모품 B로 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800번대에 소모품 B를 쓰시면 됩니다. 100만원. 자, 어음 발행했죠. 약소금, 이렇게 지급금 이렇게 하시면 떨어져요. 상거래 아니죠. 미지급금. 우일 상사. 12번째, 의류 판매를 위해 광고 전단지를 진위상사에서 제작하고 전단지 제작 비용이 60만원이 한 달 후에 줍니다. 자, 광고 전단 제작은 광고 선전비라고 하시면 되겠고 금액은 60만원. 돈 나중에 주죠.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 하시고 거래처 보시고. 13번째, 서삼상사로부터 할부로 구입하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차량 할부금이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차를 할부로 샀을 때 당연히 미지급금일 거예요. 외상거래인데 돈을 띄엄띄엄 나눠서 주는 거죠.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지급금. 그래서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서삼에 걸려있는 거를 이제 조금씩 빼는 거겠죠. 20만원이 없어지고 돈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14일날 전월 사무용품 구입에 따른 삼성카드사의 당월 결제금액 30만원이 보통예금에서 나가요. 전월에 사무용품을 구입했을 때 카드로 썼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미지급금이라고 했겠지. 미지급금이라고 처리하고 삼성 99600 금액은 30만원이고 이걸 없애고 이제 통장에서 계좌이체돼서 나간다는 얘기네요.